이런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검찰이 미리 다 보고 예비로 다 준비해가지고 오면 시험 어떡하나. 문제를 미리 다 알려주는 거죠. 다 알려주나. 근데 원래요, 진짜로 어려운 시험은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오픈북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오픈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실제로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해놔도 답을 못 써요. 네. 네, 황희석 스페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더 같은데, 이게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도 너무 사적인 부분에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검찰총장이 그동안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해서 해온 일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와 그 장모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 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수사 개시는 이미 했지만 육부에 배달돼서 했지만 이걸 제대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소를 시한 내에 기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전무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때까지 왜 그럼 수사가 진행이 안 됐는가? 사실은 제가 4월 7일 날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5개월 5달이 지난 시점에 거의 다 된 시점에 지났군요. 네. 4월 7일 날이니까 9월 제가 22일인가 네. 나와서 이제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거든요. 네. 9월 22일 지난주에 바로 추석 전에 하신 겁니다. 추석 직전 금요일이었죠. 네네. 그래서 5달이 넘었죠. 넘었는데 왜 그동안에 수사가 안 됐는가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이 범죄가 너무 터무니없이 고발한 것이라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과 비교를 해보면 알죠. 네. 조국 장관은 맨 처음에 웅동학원에 엄청난 비리가 있고 이혼한 그 동생의 전 부인이 일부러 위장 이혼을 해서 돈을 빼돌렸다. 네. 이렇게까지 기사를 쓰면서 만들어내가지고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혼한 동생의 전처를 출국금지시켜버리고 네네, 항공 그렇습니다. 성문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모펀드로 들어가고, 사모펀드로 갔다가 표창장으로 한 표창 거예요. 쪽으로 갔어요. 이게 이제 일가 웅동항원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클리어돼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이거 뭐 사모펀드일 뿐이다. 글쎄요. 사모펀드 가입이 게 무슨 죄냐? 뭐 펀드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공무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안 된다. 표창제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네. 표창장도 상당히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무죄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는 주가 조작 문제예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그 관계자가 진술한 것이 나와 있어요. 본인이 직접 건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선으로 김건희 씨를 만나서 김건희 씨로부터 10억과 그다음에 주식이 들어있는 계좌를 받았다. 그 신한증권입니다. 네. 이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가 조작을 실제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이제 그래프가 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이거는 작전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일가의 범죄라고 얘기했던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왜 타수들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가? 전 느낌은 제가 이런 받은 느낌은 역시 총장의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이 사건 자체가 형사 1부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었었지만 그 배당을 받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진짜로 좀 위축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거든 총장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검사들로부터도 동료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도 저는 그 영향과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형사 6부에 배당이 되면서 조금 분위기를 일신해서 다시 좀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저희가 고발인 진술을 하고 그 직전에 새롭게 배당을 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분위기는 총장의
직접 간접의 영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음흠. 그래서 수사가 올 수도 있었어요. 음흠. 5개월 동안 이런 정도의 수사가 고발인 진술도 안 했던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고발인 진술을 하시면서는 어떤 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약간 긍정적인 것은 좀 발견했어요. 네. 이전과는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구나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왔더라.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관계된 뿐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최은순 씨라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지금 의정부지검에서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축소 기소고 그다음에 일부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자기가 빠져나간 그런 식의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건에 관한 기록들도 다 읽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까지 다 훑었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관계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까지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흔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열정은 갖고 이 문제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제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게 이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는 것을 글쎄 쓸 것인지 아니면 그걸 살 덮어버리는 데 쓸 것인지 그거는 뭐 모르는 거고. 네. 근데 뭐 그거에 관해서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시한에 문제가 있다고. 약간 있죠. 해석은 있지만 있죠. 시한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간이 거의 뭐 째깍째깍 거의 다 돼가온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10월 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사안들은 10월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2010년 2월 달에 작전이 시작돼요. 네네. 그때 김건희 씨로부터 계좌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 계좌를 받은 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공소시효는 계좌를 받은 시점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최종적으로 주가 조작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빠져나가는 최종적인 시점부터 그게 이제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2011년 3월경에 최고점을 찍어요. 그런 3월입니까? 네네. 2011년 3월달에 최고점을 찍는 3월 30일입니다. 네. 3월 30일에 최고점을 찍는데 3월 30일에 그러면 빠져나가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사람들은 흔적 없이 그 전에 빠져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적절히 올라가는 타이밍을 놔두고 그 직전에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2월경 정도가 아닐 건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압수수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청문회에서도 장모에 관한 사안은 자기하고는 무관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와이프에 대한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윤석열은 왜 저 자리에 있는 것이냐. 별로 우선 하고 있는 것도 없고 검언유착에 관련된 것들이 7월 달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한테 완전히 대패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냐. 이걸 덮기 위해서 정말 버틴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가능한 해석이죠. 아니 근데 검찰총장이 그런 걸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있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멈추게 하고 네.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여태까지는 그랬다고 효과가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이 되면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꼭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여쭤봐요. 검찰총장에 대한 의식뿐 아니라 네. 검찰 일반들이 가질 수 있는 그거 반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는데 왜 검찰이 왜 반감을 합니까? 검찰 가족을 건드려서? 우리가 남이까 이런 거죠. 아 그래요? 그거 있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검사가 네. 검사를 네. 수사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군요 바로. 참 웃기죠. 네. 아 그래요? 희한합니다. 심각합니다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작년 검찰총장 지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네. 내가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공직자로 할 태도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관여된 수사 대상 될 만한 일도 많아요. 실제로는. 네. 물론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했는가 그거는 사실 뭐 네. 여기에 구체적인 게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건들에서 본인이 관여됐다고 의심이 갈 만한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신한저축은행이라고 신한저축은행이라고 뭐 김건희 씨를 계속 권합니다. 원하고 뭐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많이 그랬죠. 장모한테. 그리고 그게 다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그 직전에는 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최근엔 뭐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 이미 뭐 후보군으로 지명됐을 때 추천되었을 때 뭐 이럴 때 행사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거액이 후원됐을 때 이것은 본인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요? 저는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옛날 윤우진이라고 그 윤대진의 형 세무서장 하던 양반 그분하고는 직접적인 교류가 엄청 많았잖아요. 뭐 향응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뭐 제가 볼 때 뭐 골프도 같이 했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세무서장이 갑자기 외구로 도주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변호인을 본인이 알선해줘요. 본인이 알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녹음이 들통나서 뭐 미정으로 함이 많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걸 이제 봐준 거죠. 넘어가 준 거죠, 그냥. 그렇죠. 뭐 그때 김도업하고 뭐 몇몇 의원들은 난리였잖아요. 뭐 윤석열 총장을 안 되게 하려고. 근데 뭐 서로 그때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도 엄격히 의하면 수사해서 뒤지면 본인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국감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까요? 아마 이거는 굉장히 야당 쪽에서 굉장히 좀 세게 질문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지금의 제가 법사위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실 분이 과연 계실까요? 초선밖에 없나? 저는 글쎄요. 그럼 김진애밖에 없다. 할 수 없다. 실제로 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왜냐면 솔직히 국감이라고 그러면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간만 가라. 뭐 난 난타를 당하든 말든 나는 뭐냐 얼굴 두껍게 그냥 다 버티고 있으면 사실은 어떡하실 겁니까? 거기서 뭐 이제 저기에서 이거는 수사 중인데 적절치 않습니다. 왜 표를 들어주시면 작년에 그 박지원 의원하고 한 거 보니까 정말 쌩까는 거 잘하더라고요. 그때 기고만장했죠. 기고만장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올해 조금 다르긴 다르겠죠. 왜냐면 감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감찰을 하면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감찰용인데 지금. 그럼요. 왜 감찰을 안 하는 거냐?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나서면요. 그러고요. 근데 여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한 예가 없죠. 추미애 장관님 또 역사의 신기록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총장이 뭐해서 마이너한 범죄가 있을 수 있죠. 하다 오줌 쌀 수도 있고요. 아니 흠도 여러 가지가 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간이 뭐 관상을 봐도 돼요. 저는 그런 건 그냥 마이너한 흠으로 볼랍니다. 저희 속된 말을 썼는데 뭐 오줌 싸줄 수도 있고 무슨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술 먹고 뭐 퍼지고 뭐 가다가 팔이 한번 깰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게 뭐 다 성인 문제가 아니니.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권력을 권한을 이용해서 뭐 소위 막 독직 수리를 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뒤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그 당사자가 정말 추접한 범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찰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감찰을 꼭 해야 된다는 또 법무부와 대검 국감을 또 잘 진행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순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리고 더 자세한 걸 안 알고 싶은 게, 이거는 정말 나중에 범죄 드라마로 만들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 드라마나 영화가 잘 안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시가 안 팔리고요. 소설이 안 돼요. 그래도 또 내부자 같은 영화 또 나올 수 있어요.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 현실이 너무 상상이 그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번 국감의 한 장면도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좋으실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시간 됐으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경원.